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 그래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2200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1차적으로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또 어떤 의견으로 한마디를 정리해 주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시죠. 네, 반도체 세액 공제로 반도체 투자 심리를 잡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네, 아직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뭐 우려감도 있고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제 발표한 그 정부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내용에 대해서 주가가 또 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쉬워하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니고요. 다우지수. 지금 현재 경제시장과 전 가장 유사했던 시점이 1970년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시기, 금리의 어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냉전 체제, 지금의 어떤 탈세계와 가장 유사한 사업 환경, 경제 여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1968년도부터 1980년도까지는 장기 박스권에 갇혔던 구간입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큰 격변의 시기였었고요. 이제 1960년도에 미국이 베트남 참전하고 나서부터 달러 무작위로 발생하고 나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동 오일 쇼크가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요게 고인플레이션을 가져왔던 원인이 되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반도체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실물 경제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투자가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올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랑 좀 정반대 의견을 드리잖아요. 저는 3,000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자, 좋은 기업 싸게 사야 된다, 투매 때만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 낮은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추천을 좀 드렸었고 지금 정반대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974년도 요때 미국 증시가 2년 동안 하락을 했었어요. 워렌 버핏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주었었을 때가 1974년도입니다. 요때죠. 그리고 경기 침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언론뿐만 아니라 주요 지표들 최악이었다 이거예요. 1년 내내 랠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관련된 실물 경기 어떤 위축, 그 다음에 일자리가 무너지고 기업들이 어떤 도산되는 이런 기간이 미국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1년 내내 랠리 나왔다고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 주식은 정반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의 걱정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300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죠. 3,000에서 나오면 조심해야죠, 여러분. 호재 조심하고 경기 침체와 관련된 거 조심해야죠. 2,700에서 나오면 조심해야죠. 2,600에서 나오면 조심해야죠. 그죠? 근데 2,400이 나오고 2,300이 나온다.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손절해. 나는 좋은 기업부터 살 거야. 대신 나는 저점은 모르니까 단계별로. 그리고 많은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신용청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퇴출된 사람들이 많아요. 신용청산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 고점에 추격 매수해서 그 버릇 고치지 않았던 사람들,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 노력은 일도 안 해놓고 난 맨날 핑계만 대는 사람들은 이번 구간에 다 희생양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현금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악재를 반가워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어떻게 이번 구간에 좋은 주식을 단기별로 잘 살 것이냐, 어떤 식으로 비중 거래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저는 올해 상반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한 관점으로 반도체를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반등들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서 충분히 예상하고서 이런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조금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액 공제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돌려놓은 거. 세액 공제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미뤘던 투자들 같은 경우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투자 시기를 조율했던 이런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너무 미룰 필요는 없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반도체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거, 무리하게 악화됐던 것들을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요걸 저는 이번 구간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2320은 그냥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복을 해줄 건데 그냥 사두면 다 돈 된다. 반도체가 휘청거렸을 때의 밸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그래서 배터리하고 바이오 제약 공략 우선순위, 그다음에 차별화 전략, 현금 관리 전략 이렇게 제가 세분화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200대에서 2300대 사야 될 주식군 분류, 그다음에 2100에서 2200대 사야 될 주식의 분류만 하면 되는 거고, 공격의 강도, 비중을 얼마만큼 많이 담을 거냐, 그다음에 비중을 얼마만큼 보수적으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한 기준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종목들에 대한 기준 가격 정도만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56,700원이잖아요. 근데 58,000원인 거예요. 58,000원은 그냥 싼 가격인 거예요. 적자 밸류 때 가격이니까. 이게 거의 한 6개월 이상 됐는데, 이러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믿고, 떨어질 때는 안 믿고, 그건 이제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적자 밸류 때 이해해서 그냥 싸구나. 다만, 주도하느냐, 주도하지 않느냐는 다른 게임인 거고요. 하이닉스도 85,000원 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치킨 게임 때의 밸류니까. 근데 강하게 드라이브를 반도체가 걸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도권은 배터리하고 바이오 제약에서 저는 나온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리고 소부장 가운데서도 반도체 장비도 있고 반도체 소재도 있고 뭐 IT 부품도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저는 삼총사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삼총사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좀 드렸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한솔 케미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쪽은 입고가 돼야 되는데 소재 쪽은 미세 공정만 진행이 되면 된다. 근데 230단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이건 확정이 되고 눈으로 보였으니까 그러면 같은 어려운 여건 내에서도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감광핵 쪽이잖아요. 포토레지스트 쪽 관련된. 그래서 뭐 2019년도 일본 수출 규제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국산화와 관련된 품이 좀 불었었을 때, 뭐, 솔브레인이나 SNS텍이나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삼성 쪽에서는 되게 좀 기회였거든요. 잘해줘야겠다, 얘네들한테. 그게 이제 이들의 기업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는 거고,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미세화 공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제일 먼저 일어서죠. 그리고 배터리 사업에 대한 신성장까지 동력을 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도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뭐 이 주식도 비슷합니다. 이제 랜드 시가 소재 쪽 비중 꽤 높거든요. 이게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랜드는 190단이냐, 238단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238단으로 가야 랜드의 직장 단수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들어간 미세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장비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미세하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죠? 그래서 랜드 시가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 얘도 이제 배터리 쪽 전해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배터리 쪽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 얘도 시가 쪽 하거든요. 가산화수소.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한다면 소부장 쪽에서는 이쪽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김정수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까지 공개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올 상반기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이들 섹터군의 어떤 바닥 찾기 과정에서 정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엿보자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또 MLCC 가격의 변화들로 인해서 뭔가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들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개장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